보건소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요. 뭐 양성인 건 안 무서우세요? 양성이면 뭐 어쩌라고요? 양성이면 선생님도 걸리는 거고 양성 걸려가지고 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폭증하는 확진자의 의료인들의 도움을 호소하며 한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매일같이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88명, 예. 300명에 육박하는데 네. 수도권에 지금 계속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와 양상은 같습니다. 네. 어제 297명, 3명 모자란 300명인데 오늘도 288명, 네. 약간 떨어졌지만 같은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봐야겠고요. 네. 이 안에서 국내 감염이 27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국내 감염이고 네. 이 중에 또 대부분은 수도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인데 네. 인천이 10명이고 서울, 경기 합쳐서 21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은 심각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뭐 국민들 관심 중에 하나가 네. 지금 2단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네. 과연 3단계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예, 혼란스러운 예. 부분이 있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지금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주. 100명에서 200명 사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블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루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하는 일이 네. 일주일에 2번 발생.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의료 대응 측면을 봐서 이 사회 여론이 이거 필요하다. 더 강경한 거리두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수렴될 경우 세 가지인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1번, 2번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네. 지금 그 2주 평균 하루에 네. 1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상황은 지금 어떻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더블린 상황은 지금 네.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자, 짚어보죠. 3단계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충족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겨우 충족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1.9명입니다. 네, 100명 넘었네요. 세 자리 넘겼기 때문에 네. 해당. 네. 자, 두 번째 더블링은요. 네. 이 8월 초기에 8일, 9일 넘어갈 때 네. 9명에서 30명으로 뛰었어요. 네. 3배 이상 늘었죠. 네. 더블링 한 번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있는데 그 외에는 아슬아슬하게 2배 가까이는 됐는데 네. 딱 2배가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블링 조건은 일주일에 더블링 2회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의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3단계는 아니다. 다만 의료 전문가들이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좀 선제적으로 3단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죠. 네. 자,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고용도 무너져서 국민들의 삶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교계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좀 네. 도와달라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달라는 건데 지금 제일 큰 혼란을 가져온 네. 부분이 사랑제일교회 문제잖아요. 예. 그쪽에서 계속해서 2차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 오늘 이 시각 현 상황이 자, 어떻습니까? 2차 감염 이후 N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교인들이 4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명단이 명확하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교인들 3,200여 명을 검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670명이 넘게 양성 확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양성률이 얼마냐면 19%를 넘겨서 사실상 지금 5명 검사하면 1명은 양성이다. 네.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분들은 검사만 하면 다 양성으로 조작한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자기들끼리 그런 SNS를 돌리고 있죠. 이게 문제인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 위험비어에 속지 마시고 빨리 검사 받으십시오 얘기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은 5명 중 1명꼴로 양성률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령자가 많다는 게 걱정입니다.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체육 입시 학원이 있는데 네, 네. 여기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랑 관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추정입니다. 지역적으로. 아직 네.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고등학생들도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서울예고 학생인데 레슨 받는 선생님이 감염됐고 네. 서울시향의 단원이고 이런 경우들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학원은 성북구 주민들이 양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학원 원장이 우리 학생들 검사를 좀 받아봅시다 해서 여기 학원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 다수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 중에 18명이 양성으로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N차 감염의 위험이 사랑제일교회 인근의 학원에서 이 체육 입시하는 학원이거든요. 네. 18명 확진자 중에 17명은 고3 학생이고요. 네. 올해 입시 처리되는 1명은 고2 학생인데 이들이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북구와 종로구에 8개 학교에 걸쳐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삼각산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명의 확진자 학생이 나왔는데 다른 동료 학우들도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2차, 3차 감염일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네. 실제 사랑제일교회 신도하고 이 보건당국하고의 그 통화 내용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검사를 안 받으셨는데 받았다고 하시거나 자가격리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이 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요. 병 와서 되니까 음성으로 떴어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음성은 안 되고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된 사람과에서 소송 들어가기로 했어요. 본인들도 준비하세요. 네, 저희는 준비할 거고요. 선생님 양성 나중에 나오시면 선생님 진짜 고발 대상이시고요. 병원에 나라에서 치료비 안 내주세요. 지금 나라가 다 치료비 지원해주면서 검사비도 무료로 해주는데 선생님고 양성인 건 안 무서우세요? 양성이면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국가 상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당신은 뭐 국가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돼요? 핫발이잖아. 당신은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가 우리가 좀 분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저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뭘 얘기를 해요. 당신 무슨 뭐 맥급이고 뭔데 본인이 뭘 얘기하냐고요. 당신은 당연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나올 때까지. 나중에 우리가 언제 나오는데요? 그럼 그 법원을 봐요. 뉴스를 봐요. 양반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결과요. 결과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은 우리 소송 대상자니까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얘기하기도 싫고요. 당신 얘기 지금 다 녹음해서 방송에 다 탈 거예요. 방송 녹음해서 방송에 다 탄다고 하는데 지금 방송에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근데 거부하는 것도 네. 그렇고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방역 당국이고 의료적으로 네. 위험하니까 검사 받으시고 접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었다든가 확인된 사실로 통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사도 거부하고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걸 부인하고 지금 이 통화 내용은 유튜브에 내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지금 뭐 방역 당국에 저항하고 있다. 근데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 이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뿐만 아니고 이제 확진자 부부가 있습니다. 포천의 50대 부부인데요. 이 보건 당국에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니까 찾아갔는데 네. 이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으면서 나 혼자 확진될 수 없다. 같이 확진되자. 네. 이런 이제 물리적인 저항을 하고 바닥에 침도 뱉고 이건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파주에서는 뭐 이 도주했다가 25시간 만에 다시 붙잡혀 들어간 환자도 계시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정광훈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 네. 좀 협조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오히려 반대 반박문을 네. 지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 때 네. 적어도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만 네.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명목적으로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네. 지금 정광훈 목사는 오히려 전면 광고를 신문에 내서 네. 이게 저항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정부의 발표 믿을 수 없다는 건데 네. 자, 확진자 숫자는 검사는 모수를 늘리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네. 조작이다. 비율을 발표해라. 근데 매일 비율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사랑제일교회 양성률이 19%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170만 명 검사에서 지금 이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전국 양성률은 1%입니다. 20배입니다, 지금.
자, 방역을 방해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네. 자, 이게 정부 방침인데요. 양지열 변호사 연결해서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아,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오늘은 좀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네, 자. 비대면 시대니까요. 정부와 그 지자체에서 구상권 청구를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근거는 우리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원래 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행위를 방해했다든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혹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손해,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던 손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원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사랑제일교회 쪽에 그거를 청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일부 신도 또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정광훈 목사 역시 뭔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는 정도를 떠나서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커지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부가 이제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구상권 청구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손실, 뭐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손실 부분까지도 다 가능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좀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네. 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선별진료소 운영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확진자를 찾기 위한 노력, 또 이후에 국가가 치료하는 데 쓴 비용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손해로 지출한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광화문 집회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번지면서 실제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간접적인 손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백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다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손해까지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럼 지금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네. 이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한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코로나19 이 진료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예방 비용이라든가 치료 비용 등만을 이 정리한 것이 1천억 원대이고요. 역시 대구 역시 간접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구상권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막 지자체마다 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코로나19가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을 때만 청구하는 거지 무조건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그 다음에 이 어떤 부주의한 이유로 주변에 손해를 끼쳤다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미 뭐 600여 명, 7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 비용 또 지난 광복절 집회 때도 이미 경찰분들도 한 7,600명 가량이 추가적으로 선별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 당시 그 불법적인 집회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봐서 이제 액수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돼야 산출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고요. 빨리 다시 스튜디오에 나와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때 하나 틀린 부분을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그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체육 입시학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입시학원이 그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구에 있는 것으로 성북구. 확인됐다. 네, 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그동안 이제 사랑제일교회도 관심이었지만 네. 또 다른 그런 확산의 또 다른 축이 바로 광화문 집회예요. 맞습니다. 자,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네. 최소 인원이 50명을 넘는다죠. 맞습니다. 지금 닷새가 됐죠. 네. 닷새가 됐는데 이 사이에 지금 집회 참석자 중에 네. 확진된 사람은 53명이고요. 네. 53명 내용으로도 또 비율 분류가 되는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회 참석 확진자가 33명. 네. 또 이제 사랑제일교회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네. 1차 참가자 중에서 확진된 분이 20명 이렇게 되는데 걱정은 네.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70%가 됩니다. 큰 문제죠.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도 명단을 제대로 안 알려줘서 확인하기 네, 네. 어려운 게 있지만 이 네. 집회 참가자들 확인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요.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버스가 79대였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을 했고요. 네. 요거 그냥 단순 계산해서 만약에 40명 다 탔다고 하면은 3,000명이 네, 넘지만 맞습니다. 좀 적게 잡아도 1,000명, 2,000명이 예. 버스 타고 이동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전국으로 다 내려갔을 때 맞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지금 현재 그 우려가 제일 크죠. 지금 79대의 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각 특정 정당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정광훈 목사가 참여했던 정당인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남이 제일 많은데 22대, 대구 네. 19대, 경북 12대, 네. 전남, 충남, 전북,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충북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대 인원 한 3천여 명, 적게는 한 1,000여 명. 이 정도가 각지에서 광화문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겁니다. 네. 이 명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 수천여 명 중에 53명 확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안에도 확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도권에서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 지역으로 전파되는 매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의료계, 방역 당국의 큰 우려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적극적으로 응한 지자체가 22%에 불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6%, 네. 울산이 6%거든요. 그러니까 10% 내외가 채 안 되니까 나머지 90% 가까이는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찾아가서 검사에 응하십사라고 요청을 해도 아까 우리가 통화 내용 들은 것 같은 저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집회에 참석했던 한 극우 유튜버 확진자가 병원에서 라이브로 또 방송을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비추면서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는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감동적이죠. 지금 쉼없이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자, 이 진행자인 신혜식 씨는 3일 뒤에 코로나19에 저는 감염됐습니다. 말이죠. 지금 보라매 병원에 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 지금 모습이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저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가져다 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 물의가 빚어진 장면이죠. 우선 광화문 집회는요. 그때 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꼭 지켜달라. 방역을 지키는 전제로 100명 모이는 법원 허가까지 나왔는데 네. 끊임없이 사람이 밀집해서 올라오는 장면을 감동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결과는 본인도 확진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를 어찌 보면 직접 입증이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병원에서까지 저렇게 방송을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이 트래픽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지금 오히려 사회적 공동체의 안위는 뒷순이고 먼저 본인의 방송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상황인데 그 많은 인파를 제재하기 위해서 경찰이 대거 투입이 됐는데 네. 우려했던 대로 경찰도 지금 확진자가 그럼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네. 군중 속에서 더 많이 있겠죠. 이 질서 유지와 이 상황 통제를 위해서 7,600명의 경찰이 동원됐는데 네. 전수검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3명 확진.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 경찰들은 무슨 죄입니까?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모였던 분들이 더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바지만 검사를 빨리 받으셔야 골든타임이 늦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N차 감염까지도 우리 가족이 걸리는 경우 참석했던 할머니 때문에
손주 둘이 확진된 상황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엄중한 상황, 특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수도권인데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기의 말을 하면서 의료진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료 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전문가들이 사실은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의료진, 맞습니다. 의료시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전 이재명 지사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네. 미국 뉴욕에서 봤던 장면이 거의 똑같아요. 쿠오모 지사가 나와서 네.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다. 의료 장비를 보내달라. 뉴욕으로 보내달라. 의료인들 좀 참여해달라.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의료 대응이 부족했던 대폭발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거기에 대한 준비, 이걸 쓰나미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가 했고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늘 오후에 서울시도 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10명 이상 집합은 금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중환자실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병상은 곧 모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속보 중에 확진자 입원 대기 중에 사망했던 네, 네. 사람이 있다라고 예. 나온 보도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 약간 표현에 이제 차이는 있지만 네. 사실상 이것은 이제 팩트고요. 네. 70대 노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네. 이송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 그 전날부터 갑자기 이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초기에 신천지 사태 이전에도 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확진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빨라야 한다, 속도전이다 이런 얘기는 맞는 상황입니다. 자,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다면 빨리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검사도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리고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기피하는 것도 지금 문제지만 자, 이분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아도 네. 치료를 해서 완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완전히 극복되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네, 이게 국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는데요. 네.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WHO 외국에는 후유증 사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 분이 이제 교수인 분인데 네. 지금 이제 완치자가 됐어요. 나았다는 거죠, 예, 네. 나아서 이 치료를 다 받고 나왔는데 완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분은 네. 완치자라는 표현 쓰지 말자. 네. 왜냐하면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 네. 뭐라고 쓰느냐? 회복자라고 쓰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지금 이분은 치료받고 나온 분인데 후유증에서 극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기억력 저하도 있고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도 있고 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서 코로나19가 뭐 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거 아니고 중증 환자일수록 심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치자의 그 당부사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인데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당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진짜 많이 아팠고 많이 두려웠고 사실 힘들기도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신적으로 내인기피증도 생기고 다시 적응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진짜 이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마스크도 착용 잘 하시고 방역 지침 다 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안전하게 아마 저희가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완치된 뒤에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예방이죠. 그렇죠. 이제 집회에 네. 참석했던 분들, 사랑제일교회 네. 분들 이분들이 빨리 검사에 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